장례식장에서 72세 남편이 통곡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잘 가시게. 아프지 않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시게. 당신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했소. 사랑하오, 여보. 사람은 살다 보면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떠나는 건 쉽지만 남겨진 건 쉽지 않더군요. 아내가 떠난 지 한 달째 되던 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곁에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크게 들린다는 걸.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숨이 막혔고 그 다음엔 익숙해졌고 마지막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유품을 정리하고 서류를 챙기고 사진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용돈 통장 하나를 딸에게 남겨두려 합니다. 손녀에게 책을 사주라는 쪽지와 함께 말입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아내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언제 가도 나는 이미 절반은 당신 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가 준비해둔 편지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그리움은 산다고, 나는 홀로였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까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내의 영정 사진이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흰 국화꽃과 함께 말이죠.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거실에서 안방까지의 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아내의 수건, 침대 옆 책상에 펼쳐진 시집, 그리고 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아내의 슬리퍼까지 말이에요. 아내가 읽다 만 시집을 들어봤습니다.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를 펼쳐보니 연필로 밑줄 친 구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죠. 책을 덮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밥 먹자고 말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배가 고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더 허전해질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하기로 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내는 항상 쌀을 3번 씻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충, 두 번째는 꼼꼼하게, 세 번째는 살살 씻었어요. 나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딸이 챙겨준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조림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김치 하나만 꺼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내 자리에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에 말이에요. 젓가락을 놓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없다는 걸 말이에요. 조용히 젓가락을 치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더 쓸쓸해졌어요.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숟가락이 참 무겁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숟가락 같았습니다. 입에 넣고 씹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더 먹어봤지만 계속 그랬어요. 그냥 뭔가를 씹고 삼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같은 밥이라도 맛있었는데 말이에요. 밥그릇을 반쯤 비우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밥상을 몇 번이나 더 차려야 할까요? 거실로 나와서 아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참 긴 하루였소. 당신 없으니까 집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어요. 아내의 베개가 그대로 있었지만 차가웠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밤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아니, 익숙해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옆자리를 봅니다. 아내가 쓰던 베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베개가 말라 있더라고요. 축축한 기운 하나 없이 차갑게 말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아침마다 베개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여보, 아침이야.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계 알람 소리뿐이에요. 알람을 끄고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많이 자랐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며칠에 한 번씩 수염 좀 깎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면도를 하고 나서 세탁기를 돌렸어요. 빨래감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내는 빨래를 참 곱게 접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구김을 펴가면서 정성스럽게 접었어요. 나는 어떻게 접어야 할까요? 아내가 접는 걸 수없이 봤지만 막상 해보니 어려웠습니다. 대충 반으로 접었더니 구김이 많이 생겼어요. 점심때쯤 아들이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이거 언제 산 거예요? 벌써 상했네요. 아들이 상한 음식들을 정리해줬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 시든 채소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을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앞으로는 음식 날짜 좀 확인하고 드세요. 알겠다. 딸도 오후에 왔어요. 큰 봉지를 들고 와서는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었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말이에요. 아버지, 이거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 밥만 하시면 되거든요. 고맙다. 수고했구나. 딸이 밥솥도 확인해 봤어요.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매일 새로 하셔야 해요. 이거 며칠 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 잘 모르겠네. 딸이 새로 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을 차려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너무 마르신 것 같아요. 괜찮다. 잘 먹고 있어. 하지만 사실 잘 먹고 있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어서 대충 때우고 있었습니다. 딸이 만든 반찬도 맛있었지만 예전만큼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이 설거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혹시 우리랑 같이 사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하지만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외롭지 않다. 걱정 말아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무척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아들과 딸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볼게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래, 잘 가거라. 딸이 현관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잘 챙겨 드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래, 잘 다녀가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잠깐 동안은 옛날처럼 시끌벅적했는데 이제 또 혼자가 되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있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직장 일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아내가 있을 때는 달랐어요. 자식들이 와도 아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가도 아내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자식들이 가고 나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딸이 해준 반찬을 꺼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냈습니다. 아내 옷도 몇 벌 들어 있었어요. 아직 버리지 못했거든요. 아내 옷을 들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세제 냄새만 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옷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평범한 하루들이 그리웠어요. 빨래를 대충 개서 옷장에 넣었습니다. 아내 옷은 따로 서랍에 넣어뒀어요. 아직 버릴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오늘은 자식들이 와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니 더 외로워졌어요. 잠깐 동안이라도 가족이 있는 기분이었는데 다시 혼자가 되니 허전했습니다. 옆자리 베개를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 베개는 차갑게 말라 있겠죠. 아내가 아침이야라고 말해주지도 않을 거고요. 시계 알람 소리만 들릴 겁니다. 언제쯤 이런 아침에 익숙해질까요? 아니면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버텨나가야겠죠. 아내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 먹는 게 정말 귀찮아졌습니다. 배가 고파도 뭘 해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딸이 해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달랐어요. 반찬 하나만 있어도 색깔을 맞춰서 상을 차렸습니다. 초록색 나물이 있으면 빨간 김치를 곁들이고 갈색 조림이 있으면 하얀 두부를 올렸어요. 그렇게 해야 맛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김치 하나로 밥을 먹어요. 가끔 계란말이를 꺼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김치만 먹습니다. 그것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넣어야 하니까 먹는 거예요. 어제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마시고 점심도 건너뛰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었죠.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라면을 끓이면 계란도 넣어주고 파도 썰어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라면만 끓였어요. 계란 넣는 것도 귀찮고 파 썰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내가 해주던 북엇국 맛이 떠올랐어요. 미친 듯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혀끝에서 맴돌았어요. 북엇국은 아내가 자주 해주던 국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국이었지만 아내가 끓여주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두꺼우게 썰어서 넣고 북어를 우려낸 국물에 파를 송송 썰어서 넣었습니다. 여보, 북엇국 좀 끓여줘. 가끔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웃으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금세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파졌어요. 그 맛이 너무 그리워서 마트에 갔습니다. 북어를 사려고 했어요.
마트에서 북어를 찾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북어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머리 부분만 있는 것도 있고 몸통 부분만 있는 것도 있었어요. 아내는 어떤 걸 사용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샀어요. 집에 와서 북엇국을 끓여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봤어요. 북어를 물에 우리고 물을 넣고 끓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해봤어요. 물에 북어를 넣고 끓였습니다. 국물이 우러나기를 기다리면서 물을 썰었어요. 아내처럼 두꺼우게 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건 너무 얇고 어떤 건 너무 두꺼웠습니다. 국물이 우러났다 싶어서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간을 맞췄습니다. 소금을 넣고 맛을 봤는데 짠 것 같았어요. 물을 더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싱거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끓인 북엇국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맛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맛이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국은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는데 제가 끓인 건 뭔가 밋밋했어요. 파를 썰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도 그 맛이 나지 않았어요. 뭔가 부족했습니다. 뭐가 부족한 걸까요? 재료는 똑같이 넣었는데 말이에요.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재료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서 맛있다고 말하며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였어요. 같이 먹어야 맛이었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더 허전해졌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혼자 먹으면 그냥 배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혼자 밥을 먹어야 할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저녁에 아내 옷을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아내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세탁해서 넣어둔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자주 입던 카디건을 꺼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세제 냄새에 섞여서 아내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그 냄새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카디건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이 카디건을 입고 부엌에서 요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북엇국을 끓이면서 간 맞나? 하고 물어보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그때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요리하고 제가 맛을 보고 맛있다고 말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카디건을 다시 옷장에 걸어뒀어요. 아직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옷들이 없어지면 아내의 흔적이 더 사라질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북엇국을 끓여서 아내를 그리워했고 아내 옷 냄새를 맡으며 추억에 잠겼어요. 이런 하루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처음 며칠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아직도 아내가 보고 싶고 그립지만 그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는데 지금은 그리우면서도 따뜻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뭘 해 먹을까요?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볼까요? 아니면 딸이 해준 멸치볶음으로 간단히 때울까요? 어쨌든 내일도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아내 없는 하루를 또 보내야 해요. 그래도 오늘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겠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창밖에 별이 보였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별이었습니다. 아내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다른 세상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여보, 잘 자요. 아내 사진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내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어려워졌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책을 나가는데 막상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빠르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다 바쁘게 걸어가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느리게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사람들이 우르르 건너가는데 저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빨리 타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통카드를 찾느라 헤매고 있으면 뒤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인데 조용해서 좋아요. 커피 한 잔 시키고 창가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합니다. 어제도 그 카페에 갔어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보니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마 돌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딸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내와 함께 유모차를 밀고 공원을 산책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죠.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 것만 같았어요.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앉았습니다.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둘이서 커피를 마시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내 웃음소리와 비슷했어요. 아내도 제가 농담을 하면 그렇게 웃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젊은 부부가 계속 웃고 있으니 괜히 눈을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이 신경 쓰였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아팠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아내와 저렇게 지냈었죠. 연애할 때도 결혼 초기에도 저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웃고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모습이 사라졌을까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로맨틱한 모습들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계속 있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이제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상대가 없어요. 손을 잡아줄 사람도 웃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이 서연이 생일이에요.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는 제 손녀입니다. 올해 7살이 되었어요. 물론이지. 갈게. 그런데 아버지, 죄송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애들 손이 많이 가서 혼자서는 힘들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아마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들 것 같았습니다. 뭘 도와주면 되겠니? 풍선 좀 불어주시고 음식 나르는 것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한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다.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좋았습니다.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 손이 많이 가서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내가 있을 때는 달랐어요.
손녀 생일이면 아내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주문하고 집 청소도 도와줬어요. 딸이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줬습니다. 지금은 제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신경 써야 할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게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하고 집 정리도 엉성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할아버지일까요? 아니면 그냥 챙겨야 할 부담일까요? 예전에는 제가 자식들을 챙겼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대주고 결혼할 때도 도와줬어요. 아내와 함께 손녀도 돌봐줬습니다. 그때는 필요한 존재였어요.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녀 생일 파티 때 도움이 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짐이 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풍선도 열심히 불어주고 음식도 나르고 손녀와 재미있게 놀아줄 거예요. 그래야 딸도 아버지가 와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할 테니까요. 부담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고마운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밤에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혹시 애들한테 짐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있으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예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신경 써서 살아봐야겠어요.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도 챙기고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짐이 되지 않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내가 떠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잠이 안 와서 그랬습니다. 새벽 5시부터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났어요.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새소리였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새소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경음악 정도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 소리가 반갑게 들려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몇 명과 개를 산책시키는 분들만 보였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에 경로당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경로당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종이 접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혹시 들어오실래요?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말씀해 주셨어요. 갑자기 들어가자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아요. 우리도 처음엔 다 망설였어요. 들어와서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할머니가 다시 권해주셨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안에는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색색의 종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을 접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해보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빈 자리를 가리켰어요. 어색했지만 앉았습니다. 색종이 한 장을 받았어요. 주황색 종이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접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이시죠? 저 따라 하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천천히 보여주셨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는 대각선으로 접었어요. 따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손이 어색해서 힘 조절이 안 되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새 종이를 받아서 접어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고 이쪽은 살짝 벌려주시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학의 목을 만들고 날개를 펼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학을 완성했는데 저는 아직 반밖에 못했어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종이 접기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해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서툴렀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접어봤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학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날개를 펼치는 순간이 신기했어요. 평평한 종이가 학의 모양으로 변하는 게 마법 같았습니다.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제가 만든 학이었어요. 잘하셨네요. 첫 번치고는 정말 잘 만드셨어요. 할머니가 제 학을 보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 학을 보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지만 친근하게 대해 주셨어요. 종이 접기가 끝나고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끓여주신 차였어요. 구수한 보리차였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한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지나가다가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을 하니 분위기가 조금 숙연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다 비슷해요. 혼자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도 혼자, 저분도 혼자, 대부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몰랐는데 여기 나오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아내를 잃고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런저런 걸 배우면서 시간도 보내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니까 덜 외로워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또 오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만든 학을 책상에 놓았어요. 삐뚤어져 있었지만 제가 만든 거라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만들어 봤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혼자가 아닌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뭔가를 했어요. 경로당 분들처럼 저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혼자라는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밥도 새로 하고 반찬도 여러 개 꺼내서 먹었어요. 예전처럼 김치만 먹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음식이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니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 생각을 하니 혼자라는 생각이 덜 들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금 덜 외롭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만남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저런 분들과 친하게 지냈을 텐데 말이에요. 내일도 경로당에 가볼까요? 종이 접기 말고 다른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하루였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서연이가 할아버지랑 산책하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손녀가 저와 산책하고 싶다고 했다니 기뻤습니다. 요즘 경로당에 나가면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손녀도 그걸 느낀 걸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좋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집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마트 좀 다녀올게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손녀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셋이서 자주 놀았는데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딸이 서연이를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달려와서 제 다리에 안겼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키가 이만큼이나 됐어? 손을 올려서 키를 재는 척 했어요. 서연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혼자서도 신발 신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많이 컸구나.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2시간 정도 후에 올게요. 서연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네. 딸이 나가고 서연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뭘 하고 놀까 생각하다가 산책을 제안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랑 밖에 나가서 걸을까? 좋아요. 공원 가요? 응, 공원 가자. 서연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 안에 쏙 들어왔어요. 말랑말랑하고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어디로 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자주 걸었던 길로 가볼까? 할머니랑요? 응, 할머니가 꼭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자주 걸었거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 뒷산 입구까지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시작되는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매주 걸었던 길이었어요. 벚꽃이 필 때, 단풍이 들 때, 눈이 올 때, 사계절 내내 걸었습니다. 와, 여기 예뻐요. 서연이가 감탄했어요. 길 양옆으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까지 봄꽃들이 한창이었어요. 이맘때 작년에도 여기 왔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이에요. 그때 아내가 벚꽃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었어요. 여보,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꽃이 너무 예뻐서요. 아내가 벚나무 아래 서서 웃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사진이 아내의 마지막 봄 사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가 벚꽃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저건 벚꽃이야. 봄에만 피는 꽃이지. 예뻐요. 할머니도 이 꽃 좋아하셨어요? 서연이의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할머니가 꽃을 참 좋아하셨어. 특히 이 벚꽃을 좋아하셨지. 할머니는 저를 좋아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럼 할머니가 서연이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너만큼 좋아하셨어.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아내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벚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작년에 아내와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멈춰서 계세요? 아,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나서.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응, 많이 보고 싶어.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책도 읽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서연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군요. 아이 나름대로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지금도 저희를 보고 계세요?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서연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내가 정말 저 위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서연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좋아해요. 갑자기 서연이가 말했어요. 나도 서연이 좋아해.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가끔 슬픈 얼굴을 하세요? 아이가 제 감정을 눈치채고 있었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슬픈 얼굴을 했나? 네, 할머니 생각할 때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외로우시다고 했어요. 딸이 서연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군요. 할아버지는 괜찮아. 서연이가 와서 함께 있으니까 전혀 외롭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서연이와 함께 있으니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서연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자주 산책해요? 요즘은 그래. 혼자서도 가끔 와. 다음에도 저랑 같이 와요. 그럴까? 서연이가 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서연이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서연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서연이가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려고 했어요. 고맙다. 할아버지는 서연이가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더 좋아.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마침 돌아왔어요. 어떠셨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 네. 할아버지랑 꽃도 보고 할머니 이야기도 했어요.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서연이와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연이가 집에 가기 전에 말했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딸과 서연이가 돌아간 후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봤어요. 서연이와 함께 걸었던 길, 벚꽃을 보며 나눈 대화, 아이의 순수한 웃음까지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 서연이랑 우리가 자주 걸었던 길을 걸었어요. 벚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서연이가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구나.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를 통해서, 추억을 통해서,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베란다로 나가서 화초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키우던 화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 얼마나 줘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대충 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화분들이 하나둘씩 시들어갔어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꽃이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던 화분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 미안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키우던 꽃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내 사진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화분 기르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물 주는 시간, 햇빛 양, 바람 통하는 정도까지 신경 써야 했어요. 아내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을까요? 아마 오랜 시간 경험을 쌓으면서 배웠을 거예요. 꽃들과 매일 이야기하듯 돌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처럼 해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화분들을 살펴보고 흙이 마르면 물을 주고 잎에 먼지가 쌓이면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화분을 만지는 것도 어려웠고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도 매일 해보니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키우던 화분 중에 거의 죽어가던 것이 있었는데 그 화분에서 새싹이 났습니다. 작은 초록색 잎이 흙 사이로 삐죽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잡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화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였어요. 그 새싹을 보고 있으니 신기했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끈질긴 거구나 싶었어요. 겉으로는 다 죽은 것 같아도 속에서는 새로운 힘이 자라고 있었던 거네요. 아내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새싹이 날 때마다 이렇게 기뻤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은 생명이 자라는 걸 보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 이후로 화분 돌보는 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매일 아침 새싹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베란다로 나가서 화분들을 살펴봤어요. 새싹이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잎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났어요. 잘 자라고 있네. 혼잣말을 하면서 물을 줬습니다. 아내가 했던 것처럼 화분과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어요. 물을 다 주고 나서 마트에 갔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들이 떨어져 가서 장을 봐야 했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담으면서 과일 코너에 갔습니다. 사과, 배, 오렌지가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복숭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복숭아를 참 좋아했어요. 여름이면 꼭 복숭아를 사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차갑게 해서 먹으면 달고 시원했어요. 습관적으로 복숭아를 손에 들었습니다. 향기를 맡아봤어요.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으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혼자서 복숭아를 다 먹을 수 있을까? 아내와 함께 먹어야 맛있는 건데 혼자 먹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조용히 복숭아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나 담았어요. 사과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거든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요? 아내가 좋아하던 걸 보면 자동으로 손이 가는 습관 말이에요. 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랬어요. 옷가게에서 예쁜 옷을 보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이내 이제 사줄 사람이 없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책방에서도 그랬어요. 시집을 보면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시를 좋아해서 자주 읽었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처음에는 아팠어요. 아내가 없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프긴 하지만 그만큼 따뜻하기도 해요. 아내와의 추억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아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고마워요. 집에 와서 장본 걸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아내 없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나름의 패턴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에 물 주고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아내 사진 앞에서 하루 이야기하기까지 말이에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지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아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의 하루하루도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새싹을 본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 새싹이 더 컸어. 잎이 4개나 났더라고. 마치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지만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아내는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요. 제가 아내를 기억하고 있는 한,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한, 아내는 계속 저와 함께 있는 거 아닐까요?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아내가 좋아하던 과일을 보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내와 계속 만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베란다로 나가서 화분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달빛에 비친 새싹이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잘 자라렴. 내일 또 보자. 새싹에게 인사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이 새싹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아내 사진 앞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키우던 화분에서 새싹이 났어요. 정말 신기해요. 당신도 보고 계시죠?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 아내가 좋아하던 것들, 아내의 습관들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프지 않은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운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그리움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게 시간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아픔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말이에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화분에 물을 주고 새싹을 보고 아내를 그리워하면서도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이제 그런 하루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딸이 함께 왔어요. 둘이서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어렸을 때 같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아들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려고 해요. 몇 달씩 돌아가면서요. 자식들이 저를 모시겠다고 하는군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일 없어. 나는 건강하다. 그래도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시면 안 돼요? 외롭지도 않으시고 좋잖아요. 아들이 다시 권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봤어요. 자식들과 함께 산다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손녀도 자주 볼 수 있고 딸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을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았어요. 아이들 키우기도 바쁜데 저까지 챙겨야 한다면 힘들 거예요. 너희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아버지, 너희 인생 살아라.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딸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실 텐데. 외롭지 않다. 경로당도 나가고 화분도 돌보고 할 일이 많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요즘 정말 할 일들이 생겼거든요. 경로당에서 친해진 분들도 있고 화분 돌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도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아들이 당부했어요. 알겠다. 걱정 말아라.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자식들 마음은 이해해요. 늙은 아버지가 혼자 있으니 걱정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적응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무엇보다 이 집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내가 키우던 화분, 아내가 앉던 소파,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야 한다고요. 그건 너무 아까웠어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해주는 음식도 맛있겠지만 제가 만드는 음식도 나쁘지 않거든요. 간단하지만 먹을 만해요. 밤이 되어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거세져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에 비가 오면 아내가 항상 그랬어요. 여보, 창문 좀 닫아요. 비 들어와요. 아내는 비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습하다고 우중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창문을 꼭 닫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창문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비 냄새도 맡아보고 빗소리도 제대로 들어보고 싶었어요. 거실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찬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냄새가 났어요. 빗소리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평화로웠어요. 왜 이제까지 빗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의자를 창가로 가져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듬이 있었어요. 때로는 세게, 때로는 약하게 내렸습니다. 아내가 싫어했던 비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니 신기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1시간 정도 빗소리를 들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괜찮구나. 정말 견딜 수 있게 되었구나.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내 없이 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비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물론 아직도 아내가 그립습니다. 매일 그리워해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프지만 견딜 수 있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여보, 잘 견뎠네. 아내 목소리 같았어요. 정말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 이제 괜찮아.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혼잣말로 대답했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야 창문을 닫았어요. 밖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비가 먼지를 씻어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거실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거절한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자식들은 걱정되겠지만 저는 정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경로당 친구들도 있고 손녀도 가끔 놀러 오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아내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식들도 자기 가정에 충실할 수 있고 저도 제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아내 사진 앞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애들이 같이 살자고 했어요. 거절했지만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당신과의 추억이 있는 이 집이 좋다고요.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선택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은 비를 싫어했지만 나는 좋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구나 싶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것들도 기억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찾았어요. 빗소리 듣기, 화분 돌보기,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내는 제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기뻐할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잘 견뎌내고 있다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화분에 물을 주고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들이지만 제가 아내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창밖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특별히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서 뭔가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새싹이 이제 제법 큰 잎으로 자랐어요. 처음 돋아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자라렴. 화분에게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서랍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안방 책상 서랍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보험 증서, 집 등기부 등본까지 중요한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했어요. 만료된 보험 증서나 오래된 영수증들은 따로 모아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까지 수십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젊었을 때 아내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아내를 보니 그때 생각이 났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사진들을 예쁜 상자에 정리해 넣었어요. 나중에 자식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서류 정리를 계속하다가 통장을 발견했어요. 용돈 통장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손녀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사주는 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쪽지를 꺼내서 글을 써봤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남겨두는 용돈이야. 이걸로 책을 많이 사서 읽어라. 할머니처럼 똑똑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렴. 쪽지를 통장과 함께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딸 이름을 적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뒀습니다. 옷장도 정리했어요. 아내 옷들은 여전히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내 냄새가 거의 사라졌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옷들은 깨끗한 것과 낡은 것을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너무 낡은 옷들은 따로 모아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아내가 연애할 때 저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런 곳에 있었네요. 편지를 한 장 꺼내서 읽어봤어요. 아내의 어린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서로 오빠, 야하고 불렀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참 풋풋했습니다.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어서 소중히 보관했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리하니 집안이 훨씬 깔끔해졌어요. 중요한 서류들은 한 곳에 모아두고 사진들은 예쁘게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찾기 쉽도록 말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 정리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 집안을 정리했어요. 우리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편지도 찾았어요. 연애할 때 쓴 편지 말이에요. 그때 참 예뻤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언제 가도 나는 이미 절반은 당신 곁이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제 마음 한편은 항상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고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의 흔적을 간직하면서 살았어요. 종이를 꺼내서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사랑은 떠나도 그리움은 산다. 나는 홀로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 생각하며 살았다. 먼저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적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몇 마디 적었습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행복했다. 당신들 엄마와 함께 한 시간들, 당신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모든 게 소중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적었으니까요. 편지를 작게 접어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자식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곤 했어요. 가족 건강, 행복한 생활 같은 소원들을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봤어요. 아내가 편안한 곳에 있기를,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손녀가 예쁘게 자라기를.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뿌듯했습니다. 미뤄왔던 정리를 다 했고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들도 정리했어요. 편지도 써서 마음도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정말 준비가 다 되었어요. 언제든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잘했어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니 마음도 깨끗해진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이 나중에 와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화분들도 잘 자라고 있고 필요한 정리도 다 끝났고 편지도 써뒀어요. 이제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노을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거실 창가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화분에 물을 줄 때도 평소보다 오래 들여다봤어요. 새싹이 이제 제법 큰 잎으로 자랐습니다.
생명력이 넘쳐 보였어요. 잘 자라고 있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렴. 화분에게 인사하면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거든요. 경로당에도 갔었어요. 평소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화투를 쳤어요. 오랜만에 하는 화투였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운이 좋으시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오늘은 패가 좋았어요. 계속 이겼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했어요.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고 빨래도 개어서 정리했습니다.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어제 정리해뒀던 사진들 말이에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 아내가 정말 예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도 봤어요. 아들과 딸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아내 품에 안겨서 웃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도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다들 햇볕에 그을려서 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한 삶이었구나.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었어요. 물론 아쉬운 일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목욕을 했어요. 평소보다 오래 목욕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싶었거든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빗어서 정리했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말쑥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의자를 가져와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노을이 참 예뻐요.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웃음이 평소보다 더 환해 보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 시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과 가정을 이뤄서 너무 행복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당신이 저에게 남겨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라 감사한 날이었거든요.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만났고 화분도 돌보면서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요. 서연이와 산책도 하고 자식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정말 그랬어요. 아내가 떠난 후에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어제 써둔 편지가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사랑은 떠나도 그리움은 산다. 나는 홀로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 생각하며 살았다. 정말 그랬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 자체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그리움이 있다는 건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편지를 탁자에 다시 놓고 아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노을이 거의 다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들이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았어요.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보, 저 갑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내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마치 아내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어요. 정말 잘 견뎠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춤을 췄던 기억이 났어요. 빛이 보였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모습의 아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처럼 아름다웠어요. 여보, 드디어 아내를 부를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아내가 대답해줬어요. 정말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손을 뻗으니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생전 그 손 그대로였어요. 가요. 네, 가요. 아내와 함께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어요. 길이 참 따뜻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몸이 젊어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도 행복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힘들었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아들과 딸, 그리고 서연이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자식들이 배웅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뒤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보였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어요.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네, 후회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길끝에 밝은 빛이 보였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습니다. 도착했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네, 도착했네요. 드디어 함께 갈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말이에요. 웃음이 나왔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